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새 사무실에 왔어요. 요 며칠 제가 이제 이사 때문에 좀 그 방송을 녹화할 때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죄송하고요. 맞은편에 저기 살짝 머리가 살짝 보이시죠? 백쌤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는 전 사무실에서는 따로 사무실을 썼는데 이쪽 사무실 와가지고는 이제 같이 있게 됐어요.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요. 굉장히 뷰가 좋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무실을 왔고요. 생각보다 좀 넓어가지고 뭘 채워놓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일단 뭐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분석부터 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 번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어저께 이제 반등을 살짝 이제 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한 형태예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 생각보다 좀 이렇게 팍 하고 이제 튀어 올라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난해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위쪽으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계속해서 이어 나갈 거라고 봐요. 뭐 아마 장기적인 부분이랑 단기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좀 상향적인 움직임을 보일 테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빠질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고 있어요. 뭐 떨어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지표적인 부분도 저번에 항상 이야기했었죠. 아래쪽에 이제 지표적인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많이 꺾여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MACD도 이제 더블산을 그리고 이제 음봉 형태로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 좀 변화가 된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스토캐스틱 RSI죠. 이 스토캐스틱 RSI가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 있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도 큰 힘을 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반등은 치지만 그 반등 이후에 이제 그 상승세를 유지할 만한 만큼의 이제 시장에 대한 힘은 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스토캐스틱 RSI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약세 쪽이죠. 약세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RSI를 보고 얘기하면 약세로 가면 반등을 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스토캐스틱 RSI는 좀 달라요. 이제 파동에 대한 시장에 얼마나 내포된 힘이 많으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세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이 뭐 반등을 좀 친다고 해도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하락적인 부분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9월 달에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마 그 금리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기대감 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질 거고요. 물론 이제 하락을 하다가 금리 발표가 있으면 반등은 좀 치겠지만 그래도 그게 길고 올해는 좀 가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위쪽에 대한 저항이죠. 위쪽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가질 수 있고 저항에 대한 자리는 한 113K, 111K 이제 이 노도 영역이에요. 이전에 대한 저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동평균선 저항이죠. 요 구간에 대한 저항 자리를 이제 시장이 많이 돌파해서 넘긴다고 하면 아마 상승에 대한 사실 상승장으로 간다기보다는 상승의 추세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한다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 이 113K 위쪽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넘긴다고 해도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장으로 간다기보다는 상승력에 대한 상승 유지 기간만 그냥 좀 길게 더 유지할 뿐이지 뭐 신고점으로 간다거나 뭐 엄청난 큰 상승장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아직 뭔가 나오지 않은 뭐 뚜렷한 뭔가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큰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예 장대를 쏴서 그냥 확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장 부분, 제가 이제 요즘에 항상 최근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장기적인 상승장인 부분에서 매매는 좀 고려를 해봐라. 그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 차라리 단기적인 어느 정도 반등은 좀 치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뭐 반등을 좀 치고 나서 떨어지겠지만 만약에라도 시장이 이런 지금 저항적인 자리 구간이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13에서 111K, 11만 3천에서 11만 1000 이런 구간을 만약에 넘기지 못하고 이게 위로 세게 강하게 넘기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올랐다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근데 빠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지게 됐냐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저점 깨지면 또 반등을 칠 거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이제 주봉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 20일 이동평균선, 20일이 아니죠. 주봉 20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심 가격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범위는 이제 이런 가격 95K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봉 볼벤 하단이 이제 요 아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주봉 20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어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100에서 98K 영역. 그리고 훨씬 많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많이 깨진다 그러면 최대 뭐 낙폭에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표시가 잘 안 되는데 한 94K 영역까지, 95K 영역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위로 어느 정도 상승 유지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요 구간에서 그냥 요 구간 아니죠. 요 구간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논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빠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상승장보다는 장기적인 하락장 쪽에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뭐 그 장기적인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뭐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원래 하락에는 단기 반등도 있고요. 그리고 하락장의 단기 반등은 기간이 길어요. 원래 우리가 하락장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있는데 저같이 이제 하락장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는 빨리 빠지고요. 반등은 오랫동안 쳐요. 이게 되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빠질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빠지고 그 반등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반등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그 반등이 빠진 것만큼을 다 회복하는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이제 하락장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올려내지 못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105K 영역 저점 깨지면 또 반등을 또 치고 이제 이런 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열어놓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 100에서 98K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아래로는 이제 95K죠. 95에서 한 93K 영역 이런 구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큰 하락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내 물량을 좀 충분히 현금성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놓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를 하는 입장, 매수 떨어질 때 반등은 치니까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계속 치니까요. 그런 것에서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소액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대회를 거의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를 한다고 거의 대회에 대한 준비를 거의 다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볼까요? 대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이걸 지금 제가 안 켜놨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의 아마 매매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거의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내 순위를 찾기도 힘들다. 뭐야 내 순위 왜 이렇게 뒤로 매매를 안 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순위가 뒤로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포지션 자체가.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인더그레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저는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마이너스 0.12% 정도 되거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실 이제 이전도 끝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을 할 거예요. 다들 아시죠? 저보다 잘한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500만 원 상금을 걸고 했기 때문에 단 1%라도 수익을 내세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단 1%라도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금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30인가 40이 팀 안에 들어가면 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금도 저보다 잘한 사람들을 다 나눠드릴 거니까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보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상금이라도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지금 이 영상 링크 하단에다가 제가 남겨놔 드릴 거예요. 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놔 드릴 테니까 다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대회에 참여가 내일이나 모레까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딱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등을 좀 쳐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탈출에 대한 기회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멤버십 방송 있으니까 멤버십 분들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보셔야 될 테니까 멤버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